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학원 원장 담당 과목 화학 최상욱 선생입니다. 2024년 예비 고3 화학원 커리에 대해서 고3 2024년도 화학원 고3 커리 및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 수강생이 2학년 수강생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이 보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는 제가 문자를 워낙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010-8920-6258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개별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제가 좀 바쁠 때가 많아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반드시 꼭 다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회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학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고3 수업이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좀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다른 과목하고 연결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두 요일을 집중적으로 고3 수업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목요일 날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반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고3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이제 A반은 어떤 대상이고 B반은 어떤 대상이에요? 일단 처음에 입학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A반의 수준은 앞으로도 이제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을 거고 앞으로도 모의고사를 보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겠지만 그냥 일단 기준점은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화학원 기준으로 2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 2등급. 요 정도 레벨, 요 정도 수준이 A반이다. 그리고 이제 2등급이 많이 불안하다. 3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 정도 수준, 3, 4등급 요 정도까지가 B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할 때는 일단은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 고3 화학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 재원생이었던 친구들은 제가 테스트를 워낙 많이 봐서 제가 학생의 수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랑 좀 상담을 해서 어느 반으로 배치가 될지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반과 B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고3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더 자주 보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언제라도 A반과 B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나 아니면 종합적인 사항이나, 그리고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2학년 때랑 다르게 1대1 상담이 들어갑니다. 1대1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A반과 B반 요게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반하고 B반의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A반은 조금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저한테 들었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A반에.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좀 많은 내용을 해주다 보니까 3학년 올라가면 화학원 수업에서 그냥 문제풀이가 조금은 많이 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을 까먹은 거는 A반이나 B반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저 앞쪽에 했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까먹었기 때문에 잡고는 갑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할 거는 하면서 가는데 비중을 놓고 따졌을 때 아무래도 A반은 문제풀이, 이쪽 문제를 갖고 적용을 하고 이쪽 수업 스타일이 조금 더 많고, 아무래도 B반은 내용 정리하는 수업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잘하는데 내용 정리를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B반을 가겠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진도를 빼는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A반하고 B반하고 약간 그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럼 A반 아니면 B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간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요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3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애는 2학년 때 원장님한테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듣고 했는데 3학년 올라가면 무엇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거랑 맞을 텐데 그냥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원과목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능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수시를 했을 때 최저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체 수능에서 정시로 뚫기 위해서 그 성적 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 말하지만 고3 화학원은 수능용입니다. 수능용, 수능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2학년 때도 그거를 겪어보셨겠지만 학교 안에서 화학원 선택자들끼리 성적을 매기죠. 근데 수능을 가도 마찬가지죠. 이제 학생들이 두 과목을 보게 되니까 화학원을 수능을 응시하는 아이들 중에서 등급을 따야 됩니다. 상위 4% 1등급, 그 다음에 7%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따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고3 올라가서 원과목을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2학년 때 공부를 해봤는데 난 이 과목이 조금 괜찮다. 내가 할만하다. 이러니까 하는 거겠죠. 자제분들이 선택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화학원이 그래도 할만하다. 나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럼 드리고자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 경쟁을 하는 것과 전국 단위에서 그래도 화학원을 자기가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아이들끼리 시험을 봐서 등급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고3 화학원, 고3 수업이 다 똑같겠지만 그냥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탐 과목은 탐구는 다 똑같거든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20문제를 봐서 50점 만점인데 2점짜리가 10문제, 3점짜리가 10문제. 그래서 토탈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 이 50점 만점 20문제 중에서 소위 말해서 푼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푼다. 이걸 푸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15문제 정도는 저는 찍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찍는다라는 거를 그냥 답안지 보고 막 찍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해서 15문제 정도는 그냥 문제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레벨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거 건드리는 문제고 여기서 낚시질이 어디서 당하니까 뭘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냥 문제를 보는 순간 툭툭툭툭툭툭툭툭 풀어 나가야 됩니다. 15문제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예전 표현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1단원에서 화학반응식 양적 계산과 4단원에서 중화반응 양적 계산인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문제 정도가 준 킬러라고 그래서 뭐 요즘엔 그런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3문제, 4문제, 많으면 4문제 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투투투투투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레벨까지 가야지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성적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학교 내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원의 전범위를 정말로 기계적으로 풀어나가는 훈련. 그게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수학학원에 가보면 뭐 지금 학생들 중에 뭐 미적분까지 다 뗐어요. 우리 애는. 그럼 다 뗐잖아요. 근데 수학학원을 왜 가죠? 연습을 하고 당금질을 하고 또 당금질을 하고 또 당금질을 하고 그래서 퍼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계속 다니는 겁니다. 영어를 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해놔서 안 했다.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저한테 1년 동안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 정말 탄탄한 기본기를 다 만들어놨다라고 보면 이걸 이제 진짜로 퍼펙트한 걸 가기 위해서 당금질 훈련. 운동선수랑 훈련하는 게 똑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도 되고 뭐 되겠죠.
근데 국가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그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당금질. 끝까지 가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2학년 때 일단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다 닦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 올라가서 그거를 당금질 그 당금질 하는 애들끼리 싸워서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또 당금질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내신 관리를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갈 때 3주 정도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내신을 조금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내신 기간에는 잠깐 휴강을 합니다. 3주 정도씩. 그러고 이 부분은 조금 저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학원은 저희 학원 고3 같은 경우에는 종강하는 시점이 7월 중순에 종강을 합니다. 7월 중순에.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능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수능까지 간다 그러면 고3이 되면 누가 뭐래도 과학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만 한다 그러면 편하겠죠. 근데 메인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은 어차피 끝까지 해야 되고요. 영어도 끝까지 해야 되고 특히 국어도 끝까지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수능까지 간다. 이렇게 이걸 아이들이 자꾸만 마음을 먹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뒤로 미룹니다. 그냥 나중에 해도 되지. 절대 나중에 한다고 하는 애 치고 잘하는 애 없습니다. 진심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7월 중순에 종강을 하게 되면 8월 중순, 9월 중순, 10월 중순 쉽게 말하면 한 3달 조금 넘는 기간이 있는데 수능까지 그때는 혼자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 많은 수학학원과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쯤 되면 종강을 하고 혼자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시 경향이 센 동네다 보니까 수시 원서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8월 달이 많이 바쁩니다. 예전보다는 덜 바쁘다고 하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술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점과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게 혼자 마무리 짓고 그 전에 쉽게 말하면 완성을 시켜놓고 혼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 커리가 맞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 다른 학원들 수능까지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학원도 어차피 수업은 똑같이 합니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던져주고 풀고 채점하고 그게 끝입니다. 어느 학원이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그때 무슨 수업을 듣고 막 너무나 새로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마무리 짓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멀리 오잖아요. 솔직히 멀리 오는 친구들 많은데 와서라도 그 2시간이면 2시간 요거를 수업을 듣는 게 맞다 이건데 그때쯤 되면 시간이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본인이 혼자서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그때 종강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고 나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자료 싸움입니다. 자료 갖고서 자기가 맞는 자료 택해서 그거 갖고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는 건데 제가 종강을 했어도 애들한테 무료로 자료를 이만큼씩 1차로 제가 2023년 기준으로 2만원 봉투 2개 한 번 보내고 2만원 봉투 한 번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보내고 쭉쭉 보냅니다. 종강한 애들 문자 돌려서 어머님이나 학생이 와서 챙겨가세요. 이런 거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해 드려요. 이렇게 해서 종강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완성을 시켜놓고 그때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이게 아까울 때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아니면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에서 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을 합니다. 얼마든지 무료로 이만큼씩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상담도 다 진행을 하고요. 절대로 아이들 그냥 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음속에서 그래 1학기 때 과탐을 끝내야지. 1학기 때 과탐을 끝내야지. 이 마인드를 먹고 1학기 때 과탐을 어느 정도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해야지 절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야 뭐 수능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7월 중순에 그 전까지 정말로 열심히 수업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료 제공을 확실하게 해드리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종강을 했겠지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쭉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학생들 불러놓고 문제 풀고 채점해주고 뭐 이러면서 제가 수강료 받는 게 솔직히 좀 그래서 자료야 뭐 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료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끝까지 수강료를 받는다? 솔직히 그게 좀 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렇게 해서 종강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원인들이 오해하실까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뭐 저희가 엉뚱한 방법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 집중교를 끝내고 그리고 아이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심리적으로 자꾸만 뒤로 밀어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완성을 하고 7월 중순에 종강을 하고 자료 제공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간다. 그 이후부터는 종강이니까 당연히 뭐 자료가 나간다고 돈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케어를 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 어느 정도 다 배워둔 거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가서 그 정도의 마무리만 짓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뭐 2학년 때 우리 애는 하나도 안 했어요. 기초가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수업 받기 자체가 힘듭니다. 그냥. 그건 아이가 정말로 2학년 때 너무나 안 돼 있다. 그러면 3학년 올라가서 처음부터 간다? 그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거는 뭐 학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가 2학년 때 공부 안 한 걸 다 되짚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으로 2학년 때도 어느 정도 했어. 뭐 우리 애가 뭐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했어. 그럼 많은 부분을 한 겁니다. 많은 부분을 한 겁니다. 그거를 7월 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음속에서 내가 이때 할 것도 많고 하지만 열심히 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덤비는 게 맞는 거지. 아시잖아요. 공부는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냉기정 나는 10월까지야 이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 게 7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된다. 아이도 마음속에서 마무리가 된다. 커리도 마무리가 된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문제 풀면서 내가 감을 유지를 한다. 이 개념이 맞는 겁니다. 이 개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똑같이 저희 네오젠 학원에서 고3 프로그램은 7월 중순에 종강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